안녕하십니까. 부장님 TV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전문가 시리즈 2편, IT PM 전문가 시리즈 개인정보보호법 2탄, 주요 사례별 그 상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전 시간에 전문가 시리즈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어떤 프로젝트 수행 중에 요구사항 중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 PM은 어떤 식으로 현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그 요구사항을 너무 쉽게 생각하셨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래서 분석 설계 기간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어디까지 처리를 해줄 것인지를 어떤 그 뎁스를 반드시 정리를 현업이랑 정리하셔서 이것을 정말 큰 가업 범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범위를 요구한다면 솔루션을 도입해서 해야 되는 그 사업을 따로 개인정보 사업을 따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 현업한테 얘기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수준을 낮춰서 개인정보보호법 처리에는 문제가 없게 요구사항을 좀 낮춰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현업한테 드리고 확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법 처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개인정보법을 이제 뭐 수준을 낮추든 아니면 높이든 간에 솔루션을 도입하든 간에 어쨌든 정부에서 개인정보법을 프로젝트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항들을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례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례별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크몽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ITPM을 막 시작하는 40대 직장인을 위한 전문 가이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정보 접속 기록 두 번째 시간 2편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사례 설명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거죠. 프로그래밍을 해서 접속 기록 처리를 실제로 개발을 해야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사례별 가이드를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개인정보 접속 기록은 기본적으로 법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이제 DB에 보관하고 그것을 화면에 띄워서 그 업무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 개인정보 접속 기록 기본 정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남겨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죠. 자, 여기서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기록해야 되는데요. 자, 누가는 업무 그 공공기관의 그 업무 관리자가 되겠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내부 직원이죠. 누가 공공기관의 누가 아니면 민간 기업의 누가 개인정보를 누가 줘야 하는가? 직원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직원. 그 기관의 민간 기업의 직원인 누가 언제 일시가 되겠습니다. 날짜와 시간, 분초 단위로 해서 언제가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럴 때 이제 IP를 보통 접속 IP를 남기게 되거든요. 자, 로그인 할 때도 접속 IP가 남는데 접속 기록 그 부분에도 IP를 남깁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 웹서버에 접속하는 로그인 정보 또 개인정보 접속 기록에 추적하는 한 항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접속 기록을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준으로 기본 정보에 대해서 별도로 남기는 거죠. 예, 로그인에서도 한번 남기고 접속 기록에서도 한번 남긴다. 자, 그때 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그런 걸 남기고 IP도 남깁니다. 자, 어떻게는 이겁니다. 어떻게? 자, 이 사람이 이 직원이 조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출력을 할 수도 있고 다운로드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직원이 어떻게 했는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그러니까 소위 말한 이런 것들은 업무적인 그 우리 개발을 할 때 보시면은 메소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은행이라고 하면 이체 거래에 대한 조회,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그러면 이체 조회가 되겠죠. 그래서 뭐 담보대출이면 담보대출조회 이 업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대출조회, 이체내역 조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무엇을 된 거죠? 무엇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개인정보에 대한 주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업무를, 어떤 내용을, 그게 무엇을, 아, 자, 그게 어떻게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가 되는 거고요. 지금 헷갈렸네요. 어떻게, 자,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자, 어떻게라는 건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떻게는 조회를 했는지, 저장을 했는지, 출력을 했는지가 되는 거고요. 무엇을 하는 건 아까 그러니까 내부 업무에 해당되는 거죠. 이체 조회를 했는지, 그리고 담보대출을 조회했는지, 업무를 말씀드린 거, 무엇을 해당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어떻게는 조회냐, 수정이냐, 삭제냐, 출력이냐. 무엇을이라는 거는 실제 업무에 해당되는 대출 조회냐, 이체 조회냐, 은행 업무에 해당되는 설명드릴 때 그렇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구입니다. 누구. 자, 이게 중요한데 이게 그 네 번째 단계에서 한번 다시 드릴게요. 자, 누구는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정보 주체. 그 담보대출 조회할 때 그 담보대출 한 사람, 이체 조회를 할 때 이체를 한 사람, 이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개인이라 합니다. 개인 주체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인 정보 접속 기록의 기본 정보는 누가 직원이죠. 언제 접속 일시죠. 어떻게 조회를 했는지, 다운로드를 했는지, 출력을 했는지, 무엇을 대출조회인지, 이체조회인지 이런 은행 업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통 이런 게 메소드 액션으로 되겠죠. 자, 그리고 무엇을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는 누구를 직원이 아닌 개인정보 주체, 이체를 한 사람, 대출을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부분이 개인 접속 기록 정보입니다. 이게 저도 금방 헷갈렸지만 이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할 때 PM이 이런 개념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현업도 이런 개인정보 접속을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많이 헷갈려들 합니다. 자기네들이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만 아,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해줄 건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개발의 범위가 깊이가 아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설명을 하고 가업 범위에 벗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단계는 저장 및 다운로드입니다. 이 부분이 개인정보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개인정보법 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법에 몇 조항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는데 저장 및 다운로드는 반드시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남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장은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됩니다. 그죠? 자, 어떤 공공기관이든 민간 기업이든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회원 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그런 문구들을 게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당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보통 게재를 하게 회원 가입이나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도 그럴 수도 있지만 자, 그리고 업무적으로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은행 업무 예를 들어서 이체 조회를 할 때나 이런 그 담보 대출을 한다든지 그런 승인 업무를 해준다든지 그럴 때 개인정보를 그 업무 자체의 어떤 그 트랜잭션을 그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회원 가입도 당연히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되지만 이체 기록에 해당되는 그런 개인정보들이 담겨 있는 트랜잭션도 저장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담보대출이나 이체조회 할 때 그 개인정보가 식별되는 주민번호라든지 그 사람의 계좌 정보라든지 그런 어떤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이 트랜잭션에 담기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조회성 업무들에서 상세 조회가 들어갔을 때 상세 조회를 내역을 다운로드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리스트성의 닷건의 개인정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동안 담보 대출을 한 사람, 한 달 동안 특정 이체 거래를 한 사람, 이게 개인정보가 다량으로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을 다운로드 하든지 어,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를 하든지 아니면 레포트 형태로 출력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운로드에 해당이 됩니다. 크게 큰 범주에서는 다운로드의 출력도 거의 다운로드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근데 다운로드하고 출력을 액션으로 구분해서 많이들 하는데요. 크게는 다운로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유출이 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저장 및 다운로드의 어떤 액션이 화면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것을 뭐 저장, 다운로드, 출력 이렇게 액션 구분 값을 줘서 접속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이게 개인정보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저장 및 다운로드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되고 다운로드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된다. 그래서 반드시 남겨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3단계는 세 번째는 보관 주기입니다. 자, 이게 조금 저도 가서 업체랑 현업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많이 헷갈려들 하시고 있는데, 자, 개인정보법을 저도 같이 요번에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법상으로는 최소 1년 이상만 보관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1년 이상 만 보관하면 일단은 문제는 없고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권고사항이. 뭐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몇십만 건 이상인 경우구나. 그 개인정보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식별하는 민감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다면 아까 말씀 유전자 정보라든지 뭐 개인을 나타내는 또 다른 정보들이 있잖아요. 뭐 주민번호 이런 거, 주소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 외에도 뭐 이렇게 개인을 나타내는 개인 정보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감 정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런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2년 내지 5년 그 사안에 따라서 보관 주기를 늘려야 된다는 것이 공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보관 주기는 최소 1년 정도로 이상만 지키면 개인정보에 문제는 없지만 몇십만 건 이상이거나 미간 정보가 같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판단해서 그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 파트에서 판단을 해서
보관 주기를 2년에서 5년 정도로 추가로 늘려서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이게 저도 이거 개인정보 사업을 해봤는데 PM을 한 거죠. 제가 했을 당시에는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에서 설명드렸듯이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까지만 남겼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는. 그런데 이게 2019년에 변경됐다고 합니다. 2019년에 변경됐다고 하는데 누구 개인정보 주체를 남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직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있는 직원이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한 포커싱을 맞춰서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남기라고 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추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접속 기록을 받느냐. 이게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유니크한 값이죠. 그죠? 개인정보의 유니크한 DB에서 셀렉트를 한다든지 로그를 검색할 때라도 이런 식별할 수 있는 키가 좀 없었던 거예요. 접속 기록에. 그래서 이거를 찾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식별자를 남기게끔 했습니다. 개인정보법에서 바뀌었습니다.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접속 기록에 주민번호라든지 어, 그 사람의 회원번호라든지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에 신설됐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던 건데 이렇게 남겨야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닷건 리스트 기록 여부입니다. 이게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현업에서는 이건 이제 이런 단건에 대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상세를 조회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리스트성 닷건 뭐 한 달치, 1년치의 개인정보를 한 방에 유출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자, 그런 경우를 할 때 예전에는 그 닷건에 대한 쿼리, 실제 그 조건이 들어가 있는 그 닷건의 통쿼리를 남겼습니다. 대부분의 옛날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남길 때는. 그렇게 되면 자,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그 닷건 쿼리에 대한 부분을 쿼리를 그대로 돌려서 보면 이때 이 수백 명의 이 식별자가 들어가 있는 이런 그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누가 유출을 했구나. 개인정보를 유출했구나. 어떤 업무에 대해서 유출을 했구나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대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권고사항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남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자, 이 시스템에 DB가 변경되면 그 쿼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예전에 뭐 18년도나 뭐 20년도에 이 닷건 쿼리에 대한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쿼리를 남겼어요. 근데 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테이블이 변경된 겁니다. 자, 테이블이 변경되면 그 쿼리를 돌리면 나옵니까? 당연히 안 나오겠죠. 테이블이 다 바뀌었으니까 컬럼이 바뀌어도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닷건 리스트 닷건 그 당시 쿼리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남겨도 되지만 지금 최근에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겨도 되지만 DB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고하지는 않는다. 공고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은 그 당시에 DB를 뭐 테이프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백업을 받아놨잖아요. 그렇게 백업을 받는 것을 공고했습니다. 쿼리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마다 DB를 백업 받아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그 당시에 DB를 리커버리해서 조회하는 것으로 공고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닷건 리스트에 대한 기록 여부에 일단 그 통코리를 남기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개인정보 접속 기록 두 번째 시간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시되어 있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릴까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접속 기록 정보에 대한 기본 정보는 누가 직원이 되고 언제 일시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는 어, 저장을 했는지 출력을 했는지 이런 행위를 말씀드리는 거. 무엇을 어떤 업무를 대출 조회인지 이체 조회인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리고 누구 개인정보 주체를 반드시 남겨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법에서 중요한 저장, 다운로드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된다. 저장은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되고 다운로드 및 출력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된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관 주기는 법상으로는 최소 1년 이상만 보관하면 되고 어, 몇십만 건 이상이나 민감 정보가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내부에서 판단해서 2년에서 5년 정도 다시 그 판단해서 보관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9년 개인정보법에 신설된 부분은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누구 개인 주체를 반드시 남겨야 된다. 주민번호 또는 회원 아이디, 식별자를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건 리스트에 대한 그 통커리를 남기는 것은 비추천한다. 왜냐하면 DB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대신 DB 백업을 상시로 해서 유출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그것을 리커버리해서 추적하는 것은 공고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설명 다 드렸고요. 코리아 료커에 가시면은 ITPM 가이드와 산출물 시리즈 제공되고 있으니까 많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감사드립니다.